당신들 이러는 거 불륜이야. 미국에서 돌아와 천수에게 매달리던 강소연. 하지만 문미순의 집에서 함께 있는 두 사람을 찾아낸 순간 그녀는 도끼를 품고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이혼은 안 된다고 사정하던 사람이 돌변하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 질투와 후회, 그리고 분노로 뒤엉킨 감정은 곧 날 선계략으로 바뀌어 오천수를 위기에 빠뜨리는데요. 불륜을 빌미로 위자료를 요구하며 자신만만하던 강소연. 하지만 그녀 앞에 놓인 진실은 상상도 못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한가운데 두 사람을 향해 떨어진 판결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마는데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터진 오천수의 통쾌한 반격. 그리고 강소연의 몰락이 시작된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고지순한 남편인 척하더니 나 몰래 바람 피웠어. 당신들 이러는 거 불륜이야. 오천수는 이런 강소연의 뻔뻔한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차갑게 굳어졌죠. 불륜이 아니라 더한 짓을 해도 당신이 이럴 자격 없어. 먼저 외도를 한 것도 이혼 요구를 한 것도 당신이다. 추궁당할 이유 없어. 오천수의 말 한마디로 상황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더 큰 갈등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는데요. 이성을 잃은 강소연의 추악한 손이 오천수의 뺨으로 날아가려는 끔찍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마치 번개처럼 문미순이 나서서 강소연의 손을 막아섰습니다. 강소연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은 문미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차가웠습니다. 불꽃이 튀는 듯한 시선으로 강소연을 똑바로 노려보았죠. 문미순은 강소연의 손을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이 남자한테 손가락 하나 대지 마. 당신보다 내가 20년도 먼저 이 남자 알았어. 이제 그만 이 남자 놔줘.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감정, 그리고 오천수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응축된 절절한 울림이었습니다. 문미순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목소리는 강소연의 얼굴을 정면으로 찌르듯 냉정했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강소연은 잠시 움찔하며 말문을 닫았지만 곧 억지로 태연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 그래서 지금 뭐? 20년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면 뭐가 달라? 그럼 그때 잡지 그랬어? 그때는 넌 아무 말도 못했잖아? 그 말에 문미순의 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순간 욱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때는 천수가 당신이랑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나서지 않은 거야. 내가 괜히 나섰다가 이 사람 마음만 더 흔들릴까봐.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 더러운 손에 다시 잡히게 두지 않을 거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오천수를 향한 지난날의 깊은 사랑과 더 이상 놓치지 않겠다는 단단한 각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소연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지만 문미순의 기세에 점점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갑작스럽게 오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영주가 아빠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얘기까지 듣게 되면 그 순수한 마음에 어떤 상처가 남을까? 그 말에 오천수는 순간 얼어붙은 듯 굳어졌습니다. 영주라는 이름이 입에 오르자 그의 눈빛에 일순간 아픔이 스쳤고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누구보다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오천수였기에 그 아이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이용되는 것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스럽고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터뜨리지 않고 조용히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 숨결 속엔 억누른 분노와 아버지로서의 고통, 그리고 지금 곁에 서 있는 문미순을 향한 굳건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미순은 그런 오천수의 눈빛을 읽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 핑계대지 마. 천수가 영주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아. 지금도 영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줄 사람이야. 내가 천수랑 함께한다고 해서 아버지와 딸 사이가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 마. 그 아이 마음 이용해서 이 남자 흔들 생각. 이젠 통하지 않아. 어설픈 모성으로 천수 붙잡으려 하지 마. 그건 너한테도 아이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다 불행일 뿐이야. 강소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 스스로도 자책하고 있는 모성부재를 문미순이 정확히 찔러낸 것이었죠. 하지만 문미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지금 이렇게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행패 부릴 때가 아니잖아. 문미순의 말투가 점점 냉기 어린 날카로움으로 변해갔고 강소연의 눈동자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안다고?
강소연은 억지로 눈을 부릅뜨며 문미순을 향해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엔 조급함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들키고 싶지 않았던 현실, 감추고 싶었던 처지가 문미순의 입에서 하나하나 까발려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순의 말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라는 걸 강소연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문미순은 그런 강소연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더니 또렷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영주가 이미 천수한테 전화해서 다 얘기했어. 위자료로 받은 전 재산, 내연남한테 부동산 투자했다가 몽땅 날렸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렇게 다 이뤄놓고 이제 와서 천수 붙잡아서 뭐라도 다시 뜯어보려는 거야? 문미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강소연을 꿰뚫어보듯 바라봤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더욱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오씨 집안 며느리 행세하면서 술도가까지 손에 넣고 싶은 거겠지?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르더니 마지막 말은 정확히 또박또박 짚으며 내뱉었습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 천수는 당신 돈줄 아니야. 그리고 술도가는 당신 같은 파렴치한 인간이 넘볼 자격 없어. 강소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오천수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그의 표정엔 오직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모질게 등을 돌려? 오천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강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 정리했어. 우린 진짜 끝났어. 나는 지금 나한테 진심인 사람한테 가려고 해. 미순이한테 정식으로 청혼할 거야. 이건 미련도 동정도 아니고 내 인생을 위한 결정이야.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린 눈빛으로 그는 강소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미수는 오천수의 손을 조용히 잡고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이제 됐지?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당신이 함부로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그리고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난 이 사람 절대 안 놔. 그 한마디에 강소연의 고개가 툭 떨궈졌고 결국 그녀는 말도 없이 돌아서 문미순의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오천수는 조용히 문미순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리는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몇 차례 눈을 깜빡이던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순아 고마워. 이렇게까지 나서줄 줄은 몰랐어. 문미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넌 이제 내 사람이라고 했잖아. 누가 뭐래도 난 절대 너 놓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오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영주 얘기 나왔을 때는 솔직히 좀 흔들렸어. 나 그 아이한테는 늘 좋은 아빠이고 싶거든. 문미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천수야, 넌 이미 충분히 좋은 아빠야.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가 네 옆에 있다고 해서 영주랑 너 사이가 달라질 리 없어. 영주는 아빠가 얼마나 진심인지 다 알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아이는 내 사랑을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고 오천수는 조용히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나도 너 절대 안 놓칠 거야. 조용히 눈을 마주한 채 잠시 말이 없던 두 사람. 오천수가 먼저 문미순의 손을 다정하게 감싸줍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누군가한테 기대는 것도 겁났을 거야. 근데 지금은 네가 있어서 내가 나를 조금씩 믿게 돼. 문미수는 조용히 웃으며 오천수의 손등을 한번 쓰다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매일 조금씩 더 나은 하루를 살자. 누구한테 휘둘리지도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도 말고. 오천수는 문득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언제쯤 영주한테 얘기할까? 문미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준비됐다고 느낄 때 그때 말해.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너는 영주의 자랑스러운 아빠야.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 오천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문미순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순간 그들 사이에 드리워졌던 긴 그림자는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잠잠했던 술도가에 또다시 파장이 밀려오고 있었는데요. 그날 밤 술도가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리고 굽 높은 구두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제가 부동산에 내놨어요. 모두의 시선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강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입가엔 의미심장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고 마치 이 집안의 마지막 한 방을 날리러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광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말 그대로예요. 제가 부동산에 매물로 올렸어요. 전화 왔을 텐데요? 확인 안 하셨어요? 오흥수가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강소연은 흥수를 힐끔 쳐다보고는 시선을 돌려 마광숙을 향해 성큼 다가섰습니다. 왜요? LX 호텔 회장님이랑 결혼하신다면서요? 그럼 이런 허름한 술도가는 이제는 필요 없으시잖아요? 정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마광숙의 눈빛이 매섭게 흔들렸습니다. 그걸 무슨 자격으로 정리하신다는 거죠? 누가 허락했는데요? 강소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 딸, 영주는 오씨 집안 아이예요. 오씨 집안 아이라면 그 엄마인 저도 이 집에 당당히 발들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강소연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자 점점 더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술도가에 대한 법적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딸 영주가 오씨 집안의 자손이라는 점을 핑계 삼아 억지 논리를 펼쳤습니다. 내 딸이 오씨면 그 어미인 나도 한몫해야 한다는 궤변으로 결국은 이 집안을 다시 흔들고 장악하려는 시도를 감행한 것입니다. 강소연에게는 더 이상 도리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통제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한 분풀이를 가장 무리한 방식으로 내던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오광수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여긴 저희 집이에요. 당신이 부동산에 뭐라고 말했는진 몰라도 여긴 당신 소유가 아닙니다. 오광수의 말에 강소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업둥이 주제에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이쯤 되면 상식에서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법적 지분도 없는 그녀가 술도가를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강소연에게는 이제 그조차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오천수 역시 문미순이라는 새로운 연인을 맞이하며 자신을 완전히 외면하자 강소연은 무너진 관계에 대한 분노와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는 듯한 존재감의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배신당했다는 분노와 잊힌 존재로 전락했다는 허무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것입니다. 강소연은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이 집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억지 명분 삼아 자신이 여전히 무언가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인 양 행동하며 이 모든 소란을 당당한 권리 주장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철저히 무너진 자의 최후발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오천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안에 있는 상황을 보고 얼굴이 굳더니 곧장 강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네가 또 여기 왜 왔어? 당장 나가. 그 말과 함께 오천수는 강소연의 손목을 단호하게 잡고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고 분노를 애써 억누르며 이를 악문 채였습니다. 오천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단호한 표정으로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강소연은 당황한 듯 저항하려 했지만 오천수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다시 닫히는 소리만이 술도가 앞마당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모든 걸 끝낸 건 아니었습니다. 분노, 당황, 허탈함이 교차했던 그날 이후 이제 두 사람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마지막 대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 복도 끝,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 오천수와 강소연. 이제는 남보다도 더 먼 사이가 된 그들이 마지막 절차를 위해 함께 있는 모습은 어색하고도 낯설었습니다. 강소연은 짙게 화장한 눈으로 천수를 흘겨보았습니다. 그래도 20년 넘게 부부였는데 겨우 이러고 끝나는 거야? 오천수는 시선을 돌리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난 매일 혼자였어. 그래, 너답네. 결국엔 그 편의점 아줌마한테 가겠다는 거잖아. 천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널 더 이상 감당 못하겠어서야. 그 말 한마디에 강소연의 눈빛 속엔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위험한 기색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서서히 말려 올라갔습니다. 이대로 끝낼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법정 문이 열렸고 서기가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천수, 강소연.
안으로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묵묵히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재판관은 담담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쌍방 합의 이혼이 맞습니까? 천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순간 강소연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전 합의 못하겠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변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의 시작일까요? 오천수는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강소연은 냉소적인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 이제 시작이야. 재판관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후 재판상 이혼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천수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녀를 향해 말했습니다.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라고 생각해? 강소연, 너 도대체 어디까지 갈 생각이야? 강소연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혼 전에 바람핀 데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법정에서 다 까발릴 거니까. 두고 봐. 천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강소연이 예상하지 못한 오천수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그날 밤 오천수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한동석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는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그때 부탁드렸던 자료들 준비 다 되었을까요? 한동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LX 법무팀이 정리 다 끝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변호사님께 전달될 거예요. 다음 아침, 서울 강남의 한 로펌 사무실. 비장한 표정으로 사무실 문을 밀치고 들어선 오천수. 그의 뒤를 따라 한동석의 비서가 묵직한 서류 가방을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오천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변호사와 법무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정돈돼 있었고 모니터에는 강소연 관련 자산 흐름도라는 문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 확실한 거죠? 천수의 말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거주 시절 사용했던 차명 계좌, 그리고 강소연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진행된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정식 제출하면 위자료 청구는커녕 역으로 형사 고속도 가능합니다. 그 순간 천수의 눈빛이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더는 봐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모든 진실이 마침내 법정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건, 오천수 씨와 강소연 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재판장의 말이 끝나자 강소연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정서적 유대를 완전히 단절했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며 사실상 부부처럼 지낸 정황이 있으며 이에 따라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오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상대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변호사가 조용히 자료 한 뭉치를 꺼내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측은 해당 청구에 반박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겨봤더니 이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강소연 피고 측,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강소연은 당황한 듯 변호사를 바라봤고 변호사는 빠르게 서류를 훑어보다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몰랐습니다. 의뢰인과는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소연은 미국 거주 시절 차명 계좌를 통해 다수의 자산을 숨겼고 국내에선 허위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제가 위자료로 넘긴 금액 중 일부도 이 과정에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강소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해당 자료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오히려 피고 측이 원고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셈이 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순간 강소연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녀는 오천수를 향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날 망치겠다는 거야? 그러자 천수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넌 이미 스스로를 망치고 있었어. 난 이제 그 책임을 지우는 것뿐이야. 재판이 끝나고 강소연은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휘청이는 걸음, 흔들리는 눈빛. 그녀가 믿고 있던 모든 계산이 틀어졌고
오천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오천수는 문미순과 함께 조용히 법원을 나섰습니다. 그 옆에서 미순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천수야, 후련해? 천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응, 앞으로는 우리 두 사람 행복만 생각하고 싶어. 그날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야외 전망대. 노을빛이 강물에 비치며 반짝이기 시작한 시간. 오천수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작은 상자를 손에 들고 문미순을 마주보며 서 있었습니다. 미순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진지했습니다. 미순이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자 천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미순이를 위한 반지가 들어있었죠. 내가 너무 늦었지? 나랑 결혼해 줄래? 문미순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그 말 기다리고 있었어. 천수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천천히 끼워주었습니다. 전망대 위로 불어오는 밤바람과 함께 두 사람의 웃음이 조용히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천수의 진짜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문미수는 사랑을 지켜냈고 오천수는 비로소 스스로를 구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이 결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